선거와 선거제도 파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죠. 꽃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선거라는 개념이 이제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누굴 뽑는 거죠. 누구를 뽑냐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투표로 뽑는 행위를 말해요. 보통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죠. 그래서 선거는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 행위고 주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국민이 너 국민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킴을 당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키는 사람을 뽑는 사람이 바로 국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선거를 주권 행사라고 해요. 국민이 가지는 그 권리를 선거를 통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 내 이익을 대변해줄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선거의 기능을 보면 대표자를 선출, 대표자를 뽑는 기능이 있어요. 대통령을 뽑죠. 국회의원을 뽑죠. 또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일을 해요. 이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어요. 국민들 이제 이 법 지키세요. 그러면 어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법을 왜 지켜야 돼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나를 뽑아줬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에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거는 이제 정치 권력을 행사한 거죠. 내가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너 그거 왜 만들었어? 국민이 나를 그 법을 만들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만들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정당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자와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는데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4년 후에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또 뽑을까요? 이제 안 뽑을 수 있겠죠. 너 보니까 일 못하더라. 너 이제 안 뽑을 거야. 다른 사람 뽑을 거야. 그러면 이 국회의원은 슬프겠죠. 나 또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내가 일을 못하면 안 뽑아줘. 그러니까 나는 일을 잘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죠. 이게 바로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인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뽑아줄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왜? 바로 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론 형성과 반영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막 하죠. 누구 뽑아주세요. 누가 뭐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투표를 하겠죠. 국민의 주권의식을 더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4가지 개념은 정말 중요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개념이 있어요. 직접 선거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고 반대 개념은 대리 선거예요. 내가 25살이에요. 그러면 혼자 투표장 가서 투표해야 되는데 엄마 내 것까지 투표해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투표는 꼭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밀 선거의 원칙이에요. 내가 누구 투표했는데 직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구 찍었어요? 그런데 나 그거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고 누구에게 투표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밀 선거예요. 반대는 공개 선거가 있죠. 그래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는 개념이 쉬운데 이제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는 약간 개념이 헷갈려요. 왜? 둘 다 비슷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그냥 나눠 놓은 건데 보통 선거라는 거는 누구나 투표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투표권을 근대 시대에는 재산이 있는 성인 남자한테만 줬었죠. 여기에서 이제 점점 투표권이 확대됐어요. 이제 현대국가로 넘어오면서
재산이 있건 없건 이거 기준 사라졌어요. 남자건 여자건 다 투표해요. 이제 성인이면 다 투표한다. 성인의 플러스에서 이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췄죠. 18세 이상이면 모두 투표한다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보통선거예요. 보통선거는 모두 투표한다. 누구나 투표한다. 이게 보통선거고 반대 개념은 제한선거예요. 재산 있는 사람만 해. 혹은 남자만 해. 이런 게 바로 제한선거죠. 누구한테 모두에게 주지 않고 제한하는 게 바로 제한선거예요. 이것과 헷갈리는 개념이 이제 평등선거죠. 누구나 투표를 하는 거에 더불어서 투표 가치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대는 한 표만 해. 근데 30대는 이 세상 좀 더 살았으니까 30대부터는 한 표 더 줘. 40대는 3표, 50대는 4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등선거는 누구나 한 표. 보통선거는 누구나. 평등선거는 누구나에 더해서 누구나 한 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선거의 반대말은 차등선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외우시려면 평등에는 등이 들어가죠. 그래서 평등과 차등은 또 등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보통선거는 반대가 제한이다. 평등은 반대가 차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 개념은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뇌에 박힐 때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제 숙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무투표제라는 개념이 또 나오네요. 우리나라는 의무투표제를 하고 있지 않죠? 의무투표제는 누구나 투표를 강제로 하게 하는 거예요. 너 안 하면 벌금 낼 거야. 꼭 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다른 나라 중에서는 이런 의무투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국민의 정치 참여를 더 많이 활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